된장이 뭐가 특별하다고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된장, 고추장, 간장, 한국 사람들은 유독 발효 음식을 좋아하는 것 같았지만 일본의 미소된장이나 쇼유와 뭐가 그렇게 다르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한국 음식은 대체로 자극적이고 강한 맛이 많아서 섬세한 일본 요리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최근 일본 요식업계에서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유명 셰프들이 하나둘씩 한국의 전통 발효 음식을 연구하기 시작하더니 몇몇 레스토랑에서는 아예 한국식 된장 소스를 활용한 요리를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좀 의아했습니다. 굳이 한국 된장을 써야 할 이유가 있나? 일본에는 10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미소된장과 쇼유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일본 요리에 한국 된장이 필요할까요? 일본 음식이 전 세계 미식가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그 정교함과 섬세한 조리법 때문인데 한국 된장은 너무 강하고 투박한 맛이 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한 식품 박람회에서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 미식 경연 대회에서 한 한국인 셰프가 만든 된장 숙성 한우 스테이크가 대회 최고의 요리로 선정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요리를 직접 맛보았고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 발효 음식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함께 이 흥미로운 여정을 떠나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의 발효 음식과 된장의 놀라운 세계를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전통 발효 문화를 알게 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저 역시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된장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저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한국 전통 된장이 일본 미소된장보다 뛰어날 수 있을까? 저는 일본에서 미슐랭 스타를 받은 셰프입니다. 40대 중반이 되면서 제 요리 인생은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저는 새로운 영감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리는 감각이 생명인데 제 감각이 점점 무뎌지는 것 같았죠. 그런 제게 충격을 준 것이 바로 한국의 발효 음식이었습니다. 며칠 전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 미식경연 대회에서 한국인 셰프 박민수가 만든 된장 숙성 한우 스테이크를 맛본 순간 저는 경악했습니다. 이건 제가 아는 된장이 아닙니다. 된장 소스가 한우의 육즙과 완벽하게 어우러지면서도 지나치게 짜거나 자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부드럽고 깊은 감칠맛이 입안 가득 퍼졌고 끝맛이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프랑스 셰프 앙투안에게 물었습니다. 너도 이 요리가 그렇게 특별하다고 생각해? 앙투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된장이 아니야. 일본 미소된장과도 전혀 다르다. 발효 과정에서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요리사로서 반드시 탐구해야 할 새로운 세계라는 것을. 한국에서 직접 된장을 배워오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선언하자 주변의 동료 셰프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케니치, 너 농담하는 거지? 굳이 한국까지 갈 필요가 있나? 일본에도 좋은 된장이 많은데 한국 된장은 너무 강한 맛 아니야? 하지만 저는 그들의 반응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미슐랭 스타를 받은 후 제 요리는 점점 고여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고 그 답이 한국의 전통 발효 음식에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도착지는 전통장 문화가 가장 잘 보존된 지역 중 하나인 전라북도 순창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순창의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3시간, 다시 차로 4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산과 들판이 어우러진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도쿄의 바쁜 도심에서 맡던 매캐한 공기와는 다르게 이곳의 공기는 상쾌하고 신선했습니다. 바람결에 묘한 냄새가 섞여 있었는데 그것은 익숙하면서도 낯선 향기였습니다. 짙고 깊은 발효향이었죠. 이게 된장 냄새인가? 저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눈앞에는 한국 전통 가옥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 앞마당에는 수십 개의 커다란 장독대가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도 발효장을 보관하는 항아리는 있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장을 담그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오셨군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를 맞이한 사람은 김정호 장인이었습니다. 그는 60년 동안 전통장을 만들어 온 대한민국 최고의 된장 장인이었죠. 김 장인은 깊은 주름이 패인 얼굴로 따뜻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일본에서 오셨다니 반갑습니다. 한국 된장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일본에서도 된장을 만들지만 한국의 된장은 뭔가 다르다고 하더군요. 김 장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장독대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직접 보면서 설명해 드리는 게 빠르겠지요.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장독대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순간 진한 발효향이 훅 올라왔습니다. 일본 미소된장의 부드러운 향과는 전혀 다른 깊고 묵직한 냄새였습니다. 된장은 짙은 갈색을 띠고 있었고 표면에는 약간의 곰팡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된장은 얼마나 숙성된 건가요? 3년 숙성된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된장을 6개월에서 1년 정도 숙성시키지만 한국에서는 3년, 길게는 5년 이상 숙성된 된장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 된장은 자연 그대로의 환경에서 발효됩니다. 장독대가 바깥에 놓여있는 이유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죠. 김 장인은 손으로 장독대를 쓰다듬으며 설명했습니다. 햇빛, 바람, 비, 그리고 계절의 변화까지. 모든 자연의 요소가 된장을 숙성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마당에 있는 장독대라도 각각의 된장 맛이 다릅니다. 저는 다시 된장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된장의 표면에 작은 기포들이 맺혀 있었고 깊은 숙성향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김 장인은 된장을 작은 접시에 덜어 저에게 건넸습니다.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된장을 찍어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게 된장이라고요. 입안에서 퍼지는 깊고 풍부한 감칠맛. 짠맛이 강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씹을수록 깊은 맛이 느껴졌고 혀끝에 남는 여운이 길었습니다. 일본 미소된장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맛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군요.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된장을 그냥 국물에 넣어 감칠맛을 내는 용도로만 생각했던 저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의 된장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음식의 핵심이죠. 된장 하나만으로도 깊은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김 장인은 장독대를 하나씩 열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된장은 1년 숙성된 것, 저쪽은 5년 된 것, 그리고 저 항아리는 10년 된 겁니다. 10년 된 된장.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된장을 사용하면 맛이 너무 강하지 않나요? 물론 강합니다. 하지만 강한 만큼 깊고 복잡한 풍미를 갖게 되죠. 요리에 넣는 양을 조절하면 아주 특별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저는 김 장인의 설명을 들으면서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이 된장을 사용한 요리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을까요? 김 장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오늘 저녁 된장을 이용한 한국 요리를 직접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저녁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 발효 음식의 진짜 가치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김정호 장인은 직접 저녁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방 한쪽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그의 손길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가 준비한 요리는 특별한 재료가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단순해 보였습니다. 된장찌개, 구운 고등어, 나물 무침, 그리고 갓 지은 밥. 일본에서는 미슐랭 스타를 받은 고급 요리를 만들려면 정교한 기술과 화려한 플레이팅이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이 식탁은 너무나도 소박했습니다. 이게 전부인가요?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김장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번 맛을 보시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그의 자신감에 저는 아무 말 없이 수저를 들었습니다. 먼저 된장찌개부터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된장찌개를 입에 넣는 순간 깊고 진한 감칠맛이 혀를 감쌌습니다. 짠맛이 강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국물과 어우러졌고 씹을수록 깊은 풍미가 퍼졌습니다. 특히 된장이 주는 고소함과 미묘한 단맛이 국물 전체를 감싸면서 놀라운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된장만으로 낸 맛인가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김장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된장은 3년 동안 숙성된 겁니다. 자연 발효를 거친 된장은 인위적인 조미료 없이도 깊은 맛을 냅니다. 시간과 자연이 만든 맛이죠.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된장의 비밀은 시간과 자연에 맡기는 인내에 있다는 것을. 일본에서는 된장찌개 같은 요리를 만들 때 다시마, 육수나 가쓰오부시를 많이 쓰는데 여기에는 그런 게 들어가지 않았네요. 김장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된장은 기본적으로 감칠맛이 강하기 때문에 따로 다시마나 가쓰오부시를 넣지 않아도 충분히 깊은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저는 연달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구운 고등어의 된장을 살짝 발라서 먹어보니 짭조름하면서도 깊은 풍미가 입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된장은 단순한 양념이 아니라 요리의 중심이 되는 재료라는 것을. 이건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깊은 맛이 나는 된장은 처음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감탄했습니다. 일본의 미소된장은 부드럽고 가벼운 맛이 특징이지만 한국 된장은 무게감과 깊이가 달랐습니다. 단순히 짠맛이 아니라 다양한 감칠맛이 층층이 쌓여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 최근 일본의 요리사들이 한국의 된장에 주목하는지를 이제야 알겠군요. 한국 된장이 일본 된장과 완전히 다른 이유를요. 김장인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된장은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연과 사람이 함께 만든 문화이기도 하고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오늘 저는 된장을 통해 한국 음식의 철학을 처음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된장찌개 한 그릇이 이렇게까지 깊은 맛을 낼 수 있다니 이건 단순히 발효의 힘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깊은 맛의 정체는 대체 뭘까요? 김장인은 제 표정을 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궁금하셨죠? 사실 된장의 맛을 결정짓는 건 단순한 숙성 기간이 아닙니다. 발효 과정에서 일어나는 미생물들의 활동이 가장 중요한 요소죠. 미생물?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일본에서도 발효식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미생물의 역할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한국 된장은 뭔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김장인은 저를 된장 연구소로 안내했습니다. 순창에는 전통 된장의 발효 과정을 연구하는 된장 발효과학 연구소가 있었습니다. 저는 연구소에 들어가면서도 과연 발효에 대해 더 배울 것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곧 제 예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연구소에서 만난 연구원은 된장을 담근 유리병들을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본의 미소된장은 특정 균주를 배양해서 사용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된장은 다릅니다. 장독대에서 자연 발효되는 과정에서 수백 종의 미생물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죠. 이 미생물들이 각기 다른 효소를 만들어내면서 된장의 감칠맛을 극대화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된장마다 미생물이 다 다르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장독대의 위치, 햇빛의 양, 습도, 바람의 방향, 기온 모든 환경 요소가 된장의 미생물 생태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집에서 담근 된장이라도 장독대마다 맛이 다르게 나오는 거죠. 그제야 김장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자연이 만든 맛. 그의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된장은 미생물이 살아있는 생명체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미생물들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더 깊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연구원은 실험실로 저를 안내하며 말했다. 여기 보시면 된장에서 발견된 대표적인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바실러스균, 효모균, 유산균 등이 조화를 이루면서 된장의 맛을 만들어냅니다. 컴퓨터 화면에 확대된 미생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된장의 균주를 인위적으로 조절하지만 한국 된장은 자연 상태에서 최적의 균형을 이루도록 놔두는군요. 연구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된장의 감칠맛과 향이 더욱 깊고 복잡해지는 겁니다. 특히 한국 된장은 글루탐산이라는 감칠맛을 내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는 미소된장보다 23배 높은 수준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감칠맛의 핵심 성분이 이렇게 다르다니 이건 단순한 주관적인 맛 차이가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된장의 건강 효능도 다를까요? 연구원은 미소를 지으며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된장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장 건강을 개선하는 유익균이 풍부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3년 이상 숙성된 된장은 노화 방지 효과가 뛰어나죠.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된장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식품이었습니다.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까지 있다면 한국 된장은 단순한 전통 음식이 아니라 세계적인 발효식품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겠군요. 연구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해외에서 한국 된장의 가치가 점점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건강과 웰빙을 중요하게 여기는 현대인들에게 자연 발효된 된장은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 된장은 단순한 양념이 아니라 자연과 과학이 결합된 완벽한 발효 음식이었다. 연구소를 나서면서도 저는 여전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런 음식이 왜 일본에서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까? 한국 된장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었습니다. 자연 발효가 만들어낸 깊은 감칠맛, 미생물 생태계가 결정하는 독특한 풍미, 그리고 건강 효능까지. 그야말로 완벽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 된장은 일본에서 미소된장처럼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지 못했을까요?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된장이 해외에서 얼마나 알려져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된장을 활용한 고급 한식 요리를 경험하고 싶다면 여기부터 가보는 게 좋을 겁니다. 서울에 도착하자 미리 연락을 해둔 한국인 셰프 박민수가 저를 한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가 소개한 곳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유명 한식 레스토랑 한옥이었습니다. 이곳은 한국 전통 발효 음식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해 해외 미식가들에게도 인정받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된장, 고추장, 간장 등 한국의 전통장을 중심으로 한 요리들이 이곳의 대표 메뉴였습니다. 저는 메뉴판을 펼쳐보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된장을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까? 전통 된장을 이용한 크림소스 스테이크, 된장 숙성한 연어 타다키, 그리고 된장을 활용한 디저트까지. 일본에서는 된장을 국물 요리의 조미료로만 생각했는데 한국에서는 요리의 중심 재료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민수 셰프에게 물었습니다.
된장이 이렇게까지 고급 요리에 활용될 수 있다는 걸 일본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거죠?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식은 지금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음식이 외국인들에게 생소했지만 이제는 고급 요리로도 인정받고 있죠. 한국 장류는 그 핵심입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저는 도쿄에서 봤던 최근 변화가 떠올랐습니다. 일본에서도 일부 셰프들이 된장을 사용한 요리를 선보이고 있었고, 도쿄의 몇몇 한식 레스토랑에서는 한국 전통장을 직접 수입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아직도 된장을 국 한 그릇에 넣는 조미료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된장이 요리의 주연이 되고 있었습니다. 된장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요리의 핵심입니다. 이제야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된장은 양념이지만 한국에서 된장은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국 음식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었군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 한식은 더 이상 단순한 한국인들만 먹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된장이 일본을 넘어 세계적인 미식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저는 새로운 요리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경험은 제 요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된장을 단순한 조미료로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하나의 완성된 요리의 핵심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동안 저는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도 한국 전통 장류를 연구하는 셰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케니치, 혹시 너도 아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에서 요즘 된장이 인기 있는 거 알고 있나? 저는 박민수 셰프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일본에서도 된장이 인기 있다고요? 저는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한식이 일본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 셰프는 스마트폰을 꺼내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는 요리 트렌드에 대해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일본의 유명한 셰프들이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의 장류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미슐랭 스타 셰프들도 하나둘씩 된장을 활용한 요리를 내놓고 있죠. 저는 스마트폰 화면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도쿄와 오사카를 중심으로 된장 퓨전 요리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일본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된장을 이용한 프렌치 소스를 개발하고 도쿄의 유명 스시집에서 된장을 숙성 과정에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한 유명 셰프는 한국의 된장을 이용해 유럽풍 요리를 개발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터뷰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는 된장을 처음 맛보았을 때 그 깊은 감칠맛에 놀랐다. 일본의 미소된장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풍미가 있었고 발효 과정에서 자연히 만들어낸 조화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 된장을 이용한 새로운 요리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장류가 일본의 요리계에서도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일본 셰프들이 한국 장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을까? 저는 이 현상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한식의 발전과 한국 장류의 우수성이 인정받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된장은 단순히 강한 맛을 내는 양념이 아니라 시간이 만들어낸 복합적인 풍미를 지닌 식재료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요리사들은 그 가치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한식이 일본 요리사들에게도 새로운 연구 대상이 되었네요. 박민수 셰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아직 일본에서는 된장이 널리 사용되지는 않죠. 일본 사람들이 한식의 가치를 더 잘 이해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본에서 된장이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누군가가 먼저 길을 열어야 한다. 그리고 저는 그 역할을 해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점점 더 된장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된장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음식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강력한 발효 식재료였습니다. 그동안 일본에서 미소된장을 주로 사용하며 요리를 해왔던 저에게
한국 된장의 깊고 복합적인 감칠맛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훌륭한 된장을 일본 요리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는 된장이 국찌개, 장아찌, 무침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고 있었지만 일본 요리에서는 된장의 활용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배운 된장을 일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순창에서 마지막으로 방문한 한 식당에서 한 가지 영감을 얻었습니다. 케니치 셰프님, 된장으로 디저트를 만들어 본 적 있나요? 박민수 셰프의 질문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된장으로 디저트요? 네. 일본에서도 미소 된장을 이용해 캐러멜이나 소스를 만들기도 하잖아요. 한국 된장도 단맛과 감칠맛이 깊어서 디저트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그는 저를 데리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박 셰프는 된장과 다크 초콜릿을 섞어 만든 된장 가나슈 초콜릿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며 초콜릿 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된장과 초콜릿이라니 솔직히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입 베어 물자 저는 또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짭조름하면서도 깊은 단맛, 된장의 고소함이 초콜릿의 쌉싸름한 맛과 어우러지면서 감칠맛이 배가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이건 생각지도 못한 조합이네요. 박 셰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된장은 짠맛만 내는 양념이 아니에요. 자연 발효 과정에서 나오는 감칠맛과 단맛을 활용하면 디저트에도 충분히 접목할 수 있죠. 저는 그 순간 머릿속에서 새로운 요리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된장으로 일본 요리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까? 저는 한국 된장을 이용한 일본 요리를 개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본에는 이미 된장을 활용한 몇 가지 요리가 있었습니다. 미소 된장을 활용한 스프, 된장을 곁들인 야키니쿠 소스, 그리고 일부 프렌치 레스토랑에서는 미소 된장을 활용한 퓨전 요리를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된장을 활용한 요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일본에서 한국 된장을 알릴 수 있는 요리를 개발하면 어떨까? 저는 도쿄로 돌아가면 된장을 활용한 새로운 요리를 개발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 된장의 감칠맛과 자연 발효된 깊은 풍미를 살리면서도 일본인들에게 익숙한 맛을 유지하는 요리. 그것이 가능하다면 저는 일본에서 새로운 미식 트렌드를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이 끝나고 저는 다시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일본에서도 한국 된장을 제대로 알리고 싶다. 도쿄의 제 레스토랑 타카하시에서 저는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된장은 주로 국물 요리나 소스 재료로 사용됩니다. 반면 한국 된장은 훨씬 더 강한 발효향과 깊은 감칠맛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일본 요리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일본인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된장 요리를 만들어야 한다. 저는 먼저 한국에서 경험한 된장 가나슈 초콜릿을 일본식 디저트에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한 것이 바로 된장 크렘 브릴레였습니다. 기존의 크렘 브릴레에 미소 된장 대신 한국 된장을 소량 넣어 풍미를 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의아해했습니다. 된장을 넣은 디저트라니 이게 정말 어울릴까? 하지만 요리를 완성하고 직접 맛본 순간 스태프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건 예상보다 훨씬 훌륭한데요. 짭짤한 감칠맛이 달콤한 크렘 브릴레와 완벽하게 어울려요. 그렇게 된장 크렘 브릴레는 타카하시 레스토랑의 새로운 시그니처 디저트가 되었습니다. 한국 된장을 활용한 메인 요리는 가능할까? 디저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된장을 활용한 일본식 메인 요리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요리 중 하나인 와규 스테이크에 된장을 접목해 보기로 했습니다. 와규는 부드럽고 기름진 육질이 특징인데 한국 된장의 깊은 감칠맛이
이와 조화를 이루면 훌륭한 맛을 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된장을 오랫동안 숙성시키는 대신 일본 스타일에 맞춰 간장과 청주를 함께 사용해 된장의 향을 부드럽게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온도에서 장시간 숙성한 된장을 와규 소스에 활용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이건 기존 와규 스테이크보다 훨씬 깊은 맛이 나요. 된장 특유의 감칠맛 덕분에 고기의 풍미가 훨씬 살아나네요. 저는 이 요리를 된장 숙성 와규 스테이크라는 이름으로 메뉴에 추가했습니다. 이 메뉴는 곧 도쿄 미식가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미슐랭 가이드에도 발효의 깊이를 활용한 창의적인 요리로 소개되었고, 일본의 여러 요리사들이 제 레스토랑을 방문해 된장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된장은 일본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이 된장을 단순히 일본에서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요리로 발전시켜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된장을 활용한 새로운 요리는 도쿄에서 빠르게 입소문을 탔습니다. 제가 개발한 된장 크렘 브듈레와 된장 숙성 와규 스테이크는 손님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고 여러 미식 잡지에서도 제 요리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셰프 타카하시, 올해 미식 컨퍼런스에서 강연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연락을 준 곳은 세계적인 요리 행사 글로벌 푸드 서밋이었습니다. 이 행사는 세계 각국의 유명 셰프들이 모여 새로운 요리 트렌드를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참가를 결정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발효 문화를 세계에 알릴 때가 왔다. 한국 발효 음식 세계의 주목을 받다. 행사가 열리는 프랑스 파리에 도착하자 저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푸드 서밋에서는 한국의 발효 음식과 미식 트렌드가 하나의 중요한 주제로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장류의 발효 방식과 건강 효능이 학문적으로 연구되면서 한식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더욱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연장에서 한국 된장을 활용한 요리 연구 과정과 일본 요리와 접목한 사례들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된장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닙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최고의 발효 음식이자 시간이 빚어낸 감칠맛의 결정체입니다. 저는 이 된장이 앞으로 세계적으로 더 주목받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강연이 끝난 후 저는 수많은 요리사들과 연구자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국의 된장 발효 과정과 감칠맛의 깊이에 대해 놀라워하고 있었습니다. 한 프랑스 요리 연구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까지 일본의 미소된장이 발효 요리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 된장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깊이와 개성을 가지고 있군요. 놀랍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한국의 된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이제 된장은 새로운 미식의 중심이 될 것이다. 일본으로 돌아온 후 저는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발효 음식은 앞으로 더욱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될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한식은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김치, 고추장, 간장 등 다양한 발효 음식이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었고 이제 된장도 그 대열에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장류가 전통적인 한식이라는 틀을 벗어나 세계적인 미식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레스토랑에서 된장을 활용한 새로운 요리를 개발하는 한편 한국의 전통장을 연구하는 일본 셰프들과도 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국과 일본의 발효 문화를 융합한 요리로 세계적인 무대에 서겠다는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된장은 이제 한국만의 것이 아니다. 세계적인 발효 음식의 중심이 될 것이다. 제가 한국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된장을 단순한 조미료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된장은 단순한 양념이 아니라 한국이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발효 과학과 미식 문화의 결정체다. 도쿄에서 한국 된장을 활용한 요리를 개발하고 파리에서 열린 미식 컨퍼런스에서 한국 발효 음식을 발표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된장은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발효 음식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의 발효 음식 세계의 주목을 받다. 최근 한국의 전통 장류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국 된장을 연구하고 있으며 한식 레스토랑에서도 된장을 활용한 메뉴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한국 된장을 활용한 요리를 연구하는 셰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국의 발효 음식을 단순한 양념이 아닌 하나의 요리 중심 요소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일본에서 한국의 된장을 활용한 퓨전 요리를 개발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된장의 깊은 감칠맛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된장은 이제 단순한 한국 음식이 아니다. 된장은 자연이 빚어낸 최고의 발효 음식이며 시간과 미생물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조미료입니다. 이제 저는 한국 된장이 세계적인 미식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일본에서 한국의 된장을 알리는 셰프로서 이 훌륭한 발효 문화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된장은 한국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 된장은 세계적인 미식 문화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한국 된장을 활용한 새로운 요리를 개발하고 일본과 한국의 발효 문화를 융합한 요리를 선보이며 전 세계 미식가들에게 이 놀라운 감칠맛을 경험하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된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한국의 된장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된장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훌륭한 발효 음식입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한국 된장을 맛보고 그 깊은 감칠맛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